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내가 호구야? 그런 거야? 그런 적 없으신가요? 웬만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괜히 갑분싸하고 싶지 않아서 좋게 좋게 웃어 넘겼더니 은근히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호구로 보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예전에는 소심해서 자주 억울하곤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실행에 옮기기 쉬운 가장 만만한 방법 3가지만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는 팁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첫째 방법은 싫은 티 팍팍 내기.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보통 웃어 넘기려 하죠. 하지만 바로 그렇게 웃어 넘기는 순간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분 나쁜 그 순간에 절대 웃거나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분 나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먼저 기분 나쁜 부분을 말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비난이나 비꼬는 말을 한다면 정확히 꼬집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왜 그렇게 말하죠?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이렇게 똑부러지게 되물어주면 됩니다. 말에 자신이 없거나 당장 떠오르는 말이 없다면 침묵으로 반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눈빛입니다. 그것도 아주 불쾌하다는 눈빛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팍팍 뿜어줍니다. 물론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말없이 화난 모습이 더 단호해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움찔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평소에 똑부러지게 말하기. 이 방법은 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전달되게 하는 것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똑부러지게 말하려면 처음과 끝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제가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시작부터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자체가 자신 없고 우유부단하게 보이게 합니다. 말끝을 흐리는 사람 역시 자신 없고 우유부단하게 보이는데요. 심지어 중요한 보고를 하는데도 A안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자신감은 물론 책임감마저 없어 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망설임 없이 말을 시작하고 끝맺음 역시 분명하게 입니다, 이다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A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렇게 답하려면 먼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런 게 유능함의 기본이니까요.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 말끝을 흐리기보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말하는 건 역시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고 싶은 나머지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듣다 지쳐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집중력이 떨어진 후에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나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발주가 늦어지고 납품에 문제가 생겼고요. 거기에 배달 사고가 나는 바람에 특판건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특판건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좀 더 명료하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지요. 그보다는 일단 죄송합니다와 같이 사과의 말을 먼저 하고 이유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특판권이 취소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훨씬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숫자를 사용해 말하기 또한 똑부러지게 보이게 합니다. 말하면서 중간중간 숫자를 사용하면 뭔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전문가 같은 뉘앙스도 풍기고요. 이 상품은 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요. 실력 또는 기본에 충실하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실력이 있다면 그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력을 쌓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기본입니다. 특히 실수가 많아서 지적받고 무시당한다면 불평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유독 실수가 많거나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실수한 그때그때 체크하고 기록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직 초보라서 실력을 쌓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해도 크게 실력이 안 늘고 간신히 중간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실력이 잘 쌓이지 않는 분들이라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도 있는 태도와 점잖고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때 앞서 말한 똑부러지게 말하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과 사를 정확히 하고 꼭 함께 해야 할 단체 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세대 차이도 있고 하니 낄낄빠빠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킬 것 지키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만능 팁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레시피에는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하는 백셰프의 만능 소스가 있지요. 이처럼 인간관계에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데 사용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거절할 때 등 거의 모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 팁이 존재할까요? 만능 팁을 소개해 줄 분을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의 저자 주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팁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그 만능 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바로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입니다.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 예, 사실 좀 막연하고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근거라도 있나요?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이 대화법은 현대 심리학의 거장 중 한 분인 칼 로저스의 상담 대화법인데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이 만능 팁 하나로 말문을 꼭꼭 닫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했지요. 실제로 그와 대화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대화치료법의 창시자가 되게 됩니다. 생전에 미국에서 프로이드를 능가하는 최고의 심리학자로 칭송받았고요. 2012년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요, 영국의 상담가들의 70%가 로저스 상담가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만능 팁 하나로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그의 대화법을 대화 치료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생활에서는요?
생활에서 더없이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저스의 수제자 토마스 고든의 경우 아이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학부모 17명을 모아놓고 이 만능 팁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은 반항기가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 언제 그랬냐는 듯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후 150만 명의 부모들이 이 만능 팁으로 효과를 보았고요.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오늘날 감정대화 분야 그리고 자녀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고전 명저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또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이 만능 팁을 활용한 고든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네, 역삼동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경사물만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일단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데 만능 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능 팁이 나의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 것이니까 이를 적용해서 그냥 나의 감정을 말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내 감정이고요. 아, 네. 그렇다면 상사가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한다면요. 그때 거북한 마음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듣기 좀 거북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다니 하는 실망감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아, 네. 정말 간단하네요.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네,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나 논리로 반박했다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자라 안 된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여성 폄하 발언입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반격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어떻게 단체를 생각하겠어? 폄하할 만하니까 폄하하지.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말끝을 물고 늘어지고 논리로 반박해 온다면 상대방 역시 말끝을 물고 늘어지고 논리로 반박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말꼬리가 늘어지고 논쟁하다가 싸움만 격화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이 말이 다를 때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틀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옳으면 내가 틀려야 하고요. 그러니 서로 안 틀리려고 싸우는 겁니다. 반면 감정은 좋고 싫은 것 뿐이에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죠.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상대방이 좋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감정으로 말해야 싸움이 안 나고 상대방은 나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아, 내 말이 거북했구나. 아, 그렇군요. 하지만 감정을 말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나름대로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요. 실망스럽다고?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잖아. 그러니 단체를 생각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감정으로 대답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뜨끔해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걔 중 아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변명처럼 반격해 오기도 합니다. 방금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요. 그러면 이때 다시 만능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나의 감정을 말했으니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주면 되는 것이죠. 아, 네.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시고 있으시군요. 아무튼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고 또다시 나의 감정을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지요.
부장님 입장도 충분히 듣고 나서 한 말이니 더 이상 반격할 거리가 없게 된 것이니까요. 아, 네. 간단하면서도 정말 그럴 것 같네요. 특히 이 말는 팁은 말빨이 없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것이기에 굳이 날카로운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은 평가하기도 반발하기도 힘듭니다. 바로 이 사실만 알면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만 말하면 되고요. 또 반격해 온다면 그대로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빨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인데 그런 면에서 아주 유용하겠네요. 보통의 대화법에서는 이제까지와 다른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데 있어서 이 맞는 팁이 가진 진짜 장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방금처럼 기분 나쁠 때 반격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요. 평소 이 맞는 팁으로 말하면은요. 그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평소에요? 실력 뭐 이런 건 큰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말한다는 건 좋고 싫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되도록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이것이 싫다. 나는 이것이 기쁘다. 나는 저것이 언짢다. 이런 식으로 자주 말하고 다니세요. 그런 말이 계속되면 상대방은 서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게 되고요. 싫어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물론 반격해 오면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면 되고요.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좋고 싫다는데 그걸 평가할 수 없으니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평소 때 싫은 걸 말하고 다니니까 막 함부로 하기가 뭐한 거예요. 결국 만만하게 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하답니다. 저도 한번 꼭 실행에 옮겨보고 싶네요. 게다가 좋은 것도 잘 말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당신의 어떤 면이 좋다. 뭐 이렇게 자꾸 말하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느낌까지 주지요. 무엇보다 좋다, 싫다가 확실하니까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때때로 아주 잘 따라주기까지 한답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거의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맞는 팁을 생활화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도 나오셔서 다른 상황에 대한 맞는 팁 활용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자기답게 사는 그날까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꽃길만 걷길 바래요.